자, 안녕하세요. 한국 1학년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단원 문학의 창에 비친 삶의 다양한 가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허생전 같은 경우는요, 소설입니다. 자, 소설에 꼭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사이에는 갈등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잖아요. 하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소설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가 아닌 고전 사회를, 옛날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이번 시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는요, 작가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작가는요, 박지원 씨입니다. 너무 오래전 분이라서 뭔가 박지원 씨라고 부르니까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자, 연암 박지원 이 사람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문인입니다. 실제로 이 글이 쓰여진 당시는 조선 후기인 1780년에 한문으로 쓰여졌고요. 이 사람은요, 실학자로 흔히 우리에게는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이용후생, 즉 백성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행실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하는 실학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틀에 박혀있는 표현이라던가 관습적인 문체를 거부하고요. 풍자와 해학을 활용하여서 양반들의 위선과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썼던 열하일기나 자신의 글들을 모은 연암집이 있고요. 우리가 허생전 또는 호질 양반전 등과 같은 소설도 같이 읽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이 우리 교과서에 55쪽부터 67쪽까지 모두 실려 있는데 전체 부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거꾸로 교실 영상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전체 다 소개하지는 않고요. 간략한 줄거리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부분에서는요, 가난하고 무능한 10년 넘게 책만 읽은 선비 허생이 부인의 질책에 당신은 10년이나 공부를 했는데도 돈을 못 버시오 라고 하는 구박에 못 이겨서 책 읽는 것을 중단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돈을 빌리러 한양에서 가장 돈 많다고 하는 변씨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나 돈 좀 빌려주시오 하자 변씨는 흔쾌히 쏘쏘 빌려가시오 라고 하여 빌린 돈으로 매점매석을 하여 큰 돈을 벌게 됐는데요. 이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하나의 물건을 모두 다 사들이는 겁니다. 흔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핸드폰 한 사람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값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주고 사야겠죠. 자, 그래야 하여 큰 돈을 벌게 되고요. 빈 섬,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꿈꿔왔던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허생은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변씨에게 두둑하게 이자를 쳐주어 돈을 갚으면서 변씨와 친분을 맺게 되고 그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 조선시대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자기 자신이 매점매석 여러 번을 했을 뿐인데 큰 돈을 벌게 된 이런 취약한 구조와 인재등용의 불합리성, 아니 나 같은 인재를 도대체 왜 조정에선 써주지 않는다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변씨는 이러한 허생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을 알아보고요. 당시 서울시 경찰 서장쯤 되는 이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허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소 라면서 소개를 시킵니다. 그러자 이완대장이 허생에게 찾아와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발전할 만한 좋은 계책이 있겠소 하여 3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이완대장은 그것이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허생은요, 명분만 중시하는 집권층, 즉 이완과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신하들의 그 모습에 화를 내어 이완대장이 크게 꾸짖게 되고, 화가 난 허생을 뒤로하고 물러선 이완대장이 다시 한번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음날 찾아간 순간 허생은 사라지고 없다는 결말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간략히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설에서 갈등 구조와 이 당대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만 꼽아보았습니다. 허생의 첩, 변씨, 이완대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허생은 두 칸이나 되어 있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허생의 처는요, 먼저 발단 부분에서 허생에게 독서를 통해서 출세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즉, 당연히 양반이라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름을 널리 알려서 벼슬을 하는 것을 원하는 입신양명, 즉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뛰어남을 알리는 이것을 원하고요. 또한 출세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또한 이 사람은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허생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글의 작가인 박지원이 바로 실학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겠죠. 바로 실학자가 생각하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학문, 바로 학문은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허생의 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변씨요. 변씨는요, 그냥 공부만 10년 내리 했으니 뭐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 허생에게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돈을 크게 선뜻 1,000냥을 내어줍니다. 사람이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고요. 대범하고 과감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 변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돈을 많이 갖게 된 이유, 바로 이 사회에서 신흥으로, 그러니까 뭐 물려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얻은 신흥상인 계층이라는 점도 우리가 이 시대상에서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이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북벌론을 추진한 실존 인물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요, 대의명분을 통해서 안 된다. 현실과는 다른 허생의 계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대부 꽉 막힌 인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인공 허생은요,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고전 소설에선 찾아보기가 힘들게 가출 전과 가출 후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게 나오는 입체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허생이 가출 전에는요, 즉 바누라가 박박 바가지를 긁기 전까지는 책 읽기만 좋아하고 가난하고 가족이 굶어 죽든 말든 무책임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그렸다면요, 오히려 가출 후에는 당당하고 오만하여 자존심이 강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보여진다는 점이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책만 읽었던 양반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업적 능력이 있었죠. 바로 그가 했던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큰 돈을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생이 허생 같은 사람이 정계 부분에서 이루었던 빈섬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이제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도둑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섬에 들어가서 자신의 실험을 몇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정작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았으나 땅이 얼마 되지도 않은, 마치 조선 땅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빈섬이란 곳에 들어갔습니다.
군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군도라고 하는 거는 무리 지은 도둑들을 얘기를 하고요. 농사를 짓게 하고 다른 나라의 상인들과 무역을 하게 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등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허생의 조그만 시험은요, 총 3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돈을 벌게 된 계기, 과일이라던가 말총을 매점매석, 즉 모조리 모든 과일을 사들인다던가 모조리 모든 말총을 사들이는 등 이러한 물건값을 폭등을 시켜서 확 올리게 해서 조선 경제구조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 사람은 실제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왜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일과 말총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했을까? 과일은 뭐 할 때 꼭 필요할까요? 힌트는 양반사대부입니다. 자,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제사입니다. 양반사대부에게 제사는요, 조상들을 모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굶어도 제사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일을 허생이 사버리게 되고 가격이 뛰지만 그래도 양반들은 돈을 그 제값을 주고라도 다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말총은 무엇인가요? 말총은요, 말꼬리입니다. 말이 긴 꼬리 있죠. 이 말총은요, 조선시대에 무엇으로 쓰였냐면 양반들이 꼭 하고 다녀야 할 망건으로 쓰였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이마와 갓을 두르고 있는 까만색 실로 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과일이라던가 말총은 굳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양반들의 허례허식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뛰게 되어 허생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또한 허생은요, 이러한 무리지어 살고 있는 도둑들을 데리고 가서 교화시킵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조선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둑들을 다 빈섬으로 데리고 감과 동시에 허생 혼자서도 할 수 있던 일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 집권층의 무능과 한 사람으로서의 영웅적인 면모가 또 대비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결국 군도들을 데리고 간 빈섬에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게 되지만 결국은 한양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자, 허생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요, 조금 더 세세한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했던 말과 사회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할 거예요. 자, 간략하게 이 글의 제재연구부터 보고 가죠. 이 글은요, 고전소설이고요, 한문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닌 옛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한자로 쓰였다는 점이 한문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풍자적, 웃음 속에 웃을 만한 이야기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은 비판적이고 현실이 잘못되었다,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현실 개혁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17세기 후반입니다. 1800년대 후반. 병자호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조선 효종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의 전체 지역에서 이 소설은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호란 후라는 점을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이 글의 주제는요,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선비들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만 읽다가 그 책을 버리고 세상에 밖에 나간 순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선비들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이점은요, 이 소설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허생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결말이 나와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휘리릭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결말로 나타나게 되지요. 자, 허생전을 너무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고 하면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거꾸로 교실 영상은요. 3단원 무서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